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계엄령 수준의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다른 지방 불법 축산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제주 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과 방역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게차가 화물선 앞에 쌓인 대형 컨테이너를 분주하게 옮깁니다. 하루 평균 1,000톤이 넘는 화물이 들어오는 항구지만 차량을 소독하는 방역 초소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화물선이 입항하는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만 소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항내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 소독시설 설치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지. 물건 찾으러 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지. 이곳 에어랑에는 하루에도 수십여 대의 화물차가 드나들고 있지만 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서도 왕래가 가능합니다. 제주시 에어랑을 비롯해 한림항과 서귀포항 등 도내 항구로 들어오는 화물의 10%는 비료와 가축 사료지만 검역은 제주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산물 안 들어오는데 사료, 비료, 그다음 잡화, 화장지,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그런 생활용품들 여기에 검역 인원을 넣습니다. 제주국제공항 국내선도 검역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검역 전용 엑스레이로 여행객들의 소화물을 검색해 외국에서 들여오는 유가공품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선은 개인 휴대폰을 검사하는 절차가 따로 없어 다른 지역에서 맞는 유가공품 반입을 막기 힘든 상황. 개인 수화물 확인은 그냥 들어오면서 검색하는 대로만 들어오는 거라 가지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문제거든요. 탑승할 때 검색 자체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돼지 열병이 확산되고 있지만 제주 지역 공항만 검역과 방역이 완벽하게 실시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제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가 안내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제주도는 방역협의회를 열어 ASF의 완벽한 차단을 위해서는 초동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과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농가의 초기 행동 지침을 담은 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임상 증상이 있을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즉각 신고하고 신고 즉시 방역단이 시료 채취와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멧돼지들이 제주 지역 중산가는 물론 마을에까지 나타나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수확철에 먹이 활동이 왕성해진 멧돼지가 자주 출몰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과수원 한쪽에 가꿔놓은 고구마 밭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 성인 주먹만한 멧돼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고구마를 수확할 예정이었지만 알맹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택가까지 내려온 멧돼지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어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가도 지금 저기 보시면 한 50m 거리 안에 있고요. 그래서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고 여기 운동 다니는 사람들이나 저같이 이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언제 또 피해 당할 수 있으니까. 중산간 골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숲속은 물론 초록빛의 잔디밭까지 기계로 땅을 갈아엎은 듯 파헤쳐져 있습니다. 최근 멧돼지 7마리가 때로 나타나 나무며 잔디며 모두 해집고 갔습니다. 잔디 밑으로 보다 보면은 굼벵이나 지렁이 같은 게 단백질을 복충하기 위해서 그 먹이를 찾아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멧돼지들의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이 가을철 멧돼지 출몰 신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주 지역 멧돼지 출몰 신고는 모두 120여 건. 이 가운데 97%가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 석 달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수확철을 맞아 먹이가 많은 데다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출몰이 잦은 겁니다. 문제는 최근 주택가와 올레길까지 나타나는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전에 내려오면은 봄 되면 올라갔어요. 지금은 한번 내려오면은 올라가질 않아요. 중간에 차단이 돼버리고 또 밑에가 먹을 게 더 많이 있는가 봐요. 저 위에보다도 국립공원보다도. 야생 멧돼지들이 주택가까지 내려오는 등 이동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야생 멧돼지 출몰이 늘고 있어 돼지열병 유입 방지책에 멧돼지 관련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양돈 농가 주변 멧돼지 사체나 이상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멧돼지가 양돈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대정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이 미흡하다며 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 보류시켰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 1, 2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한국남부발전 등이 사업비 5,700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기 18기, 100메가와트급 발전 설비를 시설합니다. 주민 반발 때문에 처음 사업이 추진된 2011년보다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찬반이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동일 1, 2 마을회와 모술포 어선주협회는 찬성하는 반면 모술포 수협과 대정 양시장협의회, 환경단체 등은 환경훼손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 도의회에서도 주민 공감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상풍력 특성상 의견 수렴이 주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업자가 찬성 주민과 간담회를 2차례 가졌을 뿐 반대 주민과는 만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과의 설득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 이것을 설명을 해야지 사업자, 사업 주체가 사업자가 알아서 하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 예정지가 보호종인 남방 큰돌고래 서식지인데도 환경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남방 흰돌고래 2004년도에 이게 발표한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19년 15년 된 다음에 이 자료를 문헌을 참고한단 말입니까? 제주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 관련 자료를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의원들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도민 합의가 우선돼야 할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도 제주도도 주민 의견 조율에는 뒷짐을 지면서 주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시 2호 유원지 개발 사업은 해수욕장 사유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호 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어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수욕장 진입로를 포함한 배후 부지에 콘도미니엄과 컨벤션 센터 등을 조성할 경우 사실상 해수욕장을 사유화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숙박시설 2,000시를 새로 지을 경우 공급 과잉을 부채질하고 유원지 조성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사업자 측은 도로와 주차장을 기부 체납하는 등 도민이나 관광객의 진출입을 막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는 초등학교 2군데와 중고등학교에 각각 1개의 야구부가 있는데요. 유일한 고등부 야구부가 있는 제주고가 최근 해체 입장을 밝히면서 학부모와 도내 야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석 달 전 감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제주고 2학년으로 전학 온 성상목 군.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지만 부모들은 지도력을 인정받은 신임 감독만 믿고 아들 혼자 제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습 3개월 만에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할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지난 6일 야구부 해체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로운 또 보금자를 찾아서 또 전국을 또 찾아 헤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다들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주고 야구부 학생은 현재 14명. 학교 측은 인원이 부족해 대회 출전이 어렵고 선수들도 모두 다른 지역 출신이어서
굳이 제주에 고교 야구부가 필요 없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제주 지역 초, 중등학교 선수들도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 5명의 특기생을 받는다고 해도 10명인데 10명으로 야구부 운영 안 되죠. 그럼 다시 전학생을 받을 겁니다. 그럼 계속 외지 학생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거쳐가는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제주도 야구협회는 제주고가 신입생과 전학생을 막아왔다며 해체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애들이 다 갈 걸로 다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체한다. 야구부 운영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성의 없이 대하면은 우리 애기들이 가면은 비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학부는 다 육지 나가가지고. 현재 제주도 내 초, 중등학교 야구 선수들은 모두 40여 명. 제주고 야구부가 해체되면 야구를 그만두거나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 재학생 학부모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야구부 학부모들과 함께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대응하기로 해 야구부 해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종종 비어있거나 방치된 낡은 옛 파출소 건물 때문에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 파출소 건물을 재단장한 뒤 문화 공간이나 식당으로 바꿔 시민 호응을 얻고 있는 곳들이 하나둘 생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충북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도심에 위치한 경찰 파출소 건물. 다소 딱딱한 겉모습과 달리 건물 내부는 여느 카페와 비슷합니다. 책장과 피아노, 장식품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은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여기가 제일 밝고 칙칙한 부분은 없고 여기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제 집이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여기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전국에 11곳밖에 없는 문화파출소로 옛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시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수부터 버스킹, 그림자 연극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뜨개, 또 미나,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시민 여러분들이 누구나 참가하셔서 회색빛 건물에 조명등이 줄지어 달려 있습니다. 식당이 운영 중인 이 건물은 2년 전만 해도 파출소였습니다. 읍내 중심가에 위치했지만 파출소일 때는 사람 왕래가 많지 않던 곳이 지금은 왁자지껄 활기가 넘칩니다. 파출소 있을 때는 많은 왕래가 없었는데 이 식당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렇게 아이들과 같이 가족들끼리 식사도 하러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니까 보기가 좋고. 기존 파출소가 근처로 신축 이전하면서 건물이 용도 폐기된 뒤 방치되다가 경매를 통해 식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파출소 자체가 마을 중심에 있어서 민생 체안을 담당하던 곳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치적으로도 가장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화될 수 있는 게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거리감이 있던 파출소 건물의 친근한 변신. 침체되고 있는 지역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상되는 경로는 일요일에 서귀포 남쪽 해상을 거쳐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상하면서 중형급의 중간 강도를 지닌 태풍으로 더 강화되겠고요. 이번 태풍은 특히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의 기상 정보를 꼭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 동안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150에서 400mm고요. 산지에는 무려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걸로 예상돼 시설물 안전 점검 꼭 해주셔야겠고요. 많은 비로 인해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동부가 20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가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와 남부가 27도까지 오르겠고 동부는 26도, 북부는 2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1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점차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 동부 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3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는 풍랑경보나 태풍특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겠습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치고 나면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차 시비로 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두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모 씨의 1차 공판에서 전기톱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벌초객과 주차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주 제주 일본 총영사관 수석 영사 부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고 실제 치료를 하지 않아 특정 범죄 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워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석 영사 부인인 48살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라수목원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앞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4.3을 주제로 한 게임이 본격 제작됩니다. 게임재단과 4.3 범국민위원회는 제주 4.3에서 영감을 얻은 게임 언폴디드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고 게임 개발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게임을 통해 고통스러운 역사를 보다 편안하게 접하고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다며 현재 서비스 중인 언폴디드의 1부와 2부에 이어 마지막 편인 3부 게임을 제작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달 말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정미 의원은 주민 갈등이 빚어진 동물 테마파크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 공사 등에 대한 대책을 듣기 위해 국정감사에 원 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 테마파크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